부동산연구소 2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투자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요. 부동산 투자 계획이나 전략도 세워드립니다. 그리고 재테크와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는 알찬 수익형 부동산 매물도 소개해드리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72-02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2부 첫 코너는 부동산 투자 계획이나 전략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유망 지역 분석과 함께 시장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 로드맵을 정리해드립니다. 이창호의 부동산 투자 로드맵 시간으로 9대4세 이창호 이사님이 준비하셨는데요. 기대 많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주제 확인하면서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대4 이창호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은 사면서부터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세금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세금의 종류는 크게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먼저 보시겠는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이고요.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내는 세금이 되겠고요. 납부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와 같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납부 기간 안에 꼭 납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이기 때문에 해당 시, 시구구청에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취득세 요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취득세는 본래 4.6%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 1월 1일부터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금액과 그다음에 이제 크기로 인해서 이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6억 이하, 그리고 6억에서 9억 이하, 그다음에 9억 초과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고 있고요.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85제곱미터로 나누게 되는데요. 8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 평형대로 보면 33평형 아파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억 이하이면서 85제곱미터 이하, 33평형 이하 아파트라 그러면 취득세 0.1%와 교육세 0.1% 해가지고 1.1%를 납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6억 이하이지만 33.2%까지 붙어서 1.3%를 납부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억 이하는 이제 1%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6억에서 9억은 2%. 그다음에 9억 초과는 3%로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외 유상 취득 같은 경우는 4.6% 감면 없이 그대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시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취득세 요율을 참고로 해서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유세가 있겠는데요. 보유세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내치는 세금이 되겠고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5월 31일 날 주택을 매도를 하였다, 팔았다고 한다면 매도하신 분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고요. 이 매수하신 분이 이 보유세를 납부하시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사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 계산세 기준일을 꼭 유의하셔서 매매를 하도록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와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 그다음에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매년 2번씩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 달과 9월 달에 50%씩 이렇게 2번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겠다는 부자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상, 토지는 5억, 그다음에 상가나 사무실에 부속된 토지 같은 경우는 8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9억 초과되는 부분 1억 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걸 절세하기 위해서는 A라는 사람이 부인 B씨와 공동 명의로 각각 5억 원씩이라는 지분을 나누게 되면 이 6억 원에서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실 때 지분을 나누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가 되겠는데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주택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되겠고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날 양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3월 1일이 속하는 말일, 3월 31일을 기준으로 4월,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 세금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 기일을 못 지킨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간을 납부를 지키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와 가세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비과세 혜택을 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가구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9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시적 2주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시적 2주택이라는 방법은 A라는 집을 가진 사람이 B라는 주택을 살 때 세 가지 조건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A라는 집을 가진 사람이 B라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 A라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B를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A를 처분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3년 이내에 A를 처분할 때 이 A가 1가구 1주택 조건인 2년 보유라는 보유 기간을 지켜준다면 두 채를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양도세 율에 대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1년 2년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실 경우에는 50%, 그다음에 2년 미만은 40%가 책정이 되고요. 2년 이상 보유하고 계셨을 때 비과세 혜택이 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 같은 금액에 의해서 과표가 정해지됩니다. 이 과표는 제가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계산법에서는요, 일단은 파신 가격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신 가격이 있는데요.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다음에 이제 기타 필요병비가 이제 이걸 또 공제하게 되는데, 기타 필요병비는 부동산을 매수하셨을 때 취득세라든지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뭐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보일러 수리 등 수리 비용까지 이 그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택을 예를 들어 수리를 하신다라면 그 영수증을 끝까지 잘 보관하시기를 당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것까지 계산을 한다 그러면 계산법에 의해서 양도 차익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 차익에 의해서 이제 한 가지 더 공제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데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을 넘게 보유하시면서 10년까지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계산법은 이제 양도 차익이 되게 됩니다. 양도 차익까지 나오게 되면 1년에 한 번 한해서 250만 원을 공제하는 기본 공제라는 걸 받으실 수 있고요. 기본 공제까지 차익을 나누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과세 표준인데요. 과세 표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나오면 요 부분에서 요게 예를 들어 4,500이 과세 표준이 나왔다. 그럼 4,500 곱하기 세율인 15%를 곱해서 이 누진 공제액인 520만 원을 빼주신다라고 한다면 양도세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시간에는 뭐 양도세, 뭐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부동산은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고 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연구소 2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방송 내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02377-028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 부동산연구소 출연하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있으니까요. 세미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성민, 오세풍, 이창우 전문가의 1:1 부동산 무료 상담 있습니다. 선착순 10명으로 진행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는 물론이고요. 안정적인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매물 소개해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미 준공이 완료된 만큼 매입 즉시 임대나 실거주 가능한 매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물 소개 앞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772-0283번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물 분석도 이창우 이사님이 준비하셨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되겠습니다. 2호선과 5호선, 경의선과 중앙선까지, 분단선까지 총 4개 노선이 지나는 왕십리역에서 도보 8번 거리에 자리 잡고 있고요. 건물 유형은 다세대 주택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9.9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0.44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준공은 2014년 4월에 완료했고요. 총 5층 중 2층 매물 되겠고요. 매매 예상가는 2억 2,900만 원.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입지여건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이 위치한 마장동 지역은 2호선과 5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왕십리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게 4개 노선이 지나는 만큼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 되겠고요. 인근에 그 다수 대학이 또 포진하고 있는데요. 고려대에서부터 경희대, 한국외대는 물론 서울시립대와 한양대까지 총 5개 대학이 근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임차 수요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인근의 재래시장과 그다음에 동대문 패션거리 그리고 장안동 자동차 매매단지 등 상주 인구만 약 한 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 임차 수요와 인근 근로종사자들의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편의시설도 이제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왕십리 뉴타운과 그다음에 왕십리 역사 쇼핑몰 그리고 전농 답심리 대정비 촉진지구 등 주변에 풍부한 인프라가 갖춰 있어서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물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2014년 4월에 준공을 완료한 후분양 매물이 되겠고요. 매물은 4면을 고급 대리석으로 준공을 완료하였고요. 1층에는 세대별 개별 창고까지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4세대 주택의 단점이 수납 공간을 확보했다 할 수 있고요. 택배 보관함까지 설치하고 있어서 가전제품,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풀 옵션으로 갖추어져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호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장동에 위치한 이 왕십리 지역은 도심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구 비율이 약 한 70% 이상 되는 높은 이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임차 수요는 넘쳐나고 임차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임대가가 오르면서 매매가가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역 되겠고요. 두 번째 호재로는 두 가지 지구 단위 개발 사업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 사업은 한양대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 구간인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지금 한창 개발이 공사 중인 개발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 개발이 있습니다. 이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 개발은 2016년 7월에 결정 고시되었고요. 2030 도시계획에서 광역 중심에 걸맞는 중심 기능을 회복하고자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발 호재로는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물류센터 개발이 있는데요. 이처럼 마장동 지역 주변은 풍부한 임차 수요와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임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임차 금액 상승으로 인한 매매 금액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900만 원이고요. 현재 임대차 2억 원의 매물이 들어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2,900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로 투자하신다면 보증금 5천만 원에 70만 원이 예상되고요.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3,900만 원이 소요되는 매물 되겠고요.
예, 매물 강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갭 투자에 최적화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임대차 수요가 부족한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익형 부동산이면서 차익형 이러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의사항은 수익형과 차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 임대 시세를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지금 첫 번째 매물로 성동 마장동 그 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특징 보시면서 매물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다세대 매물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매물은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69.4제곱미터, 평형으로 따지면 약 한 21평 되겠고요. 전용 면적은 110.5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994년 12월에 준공을 완료한 좀 오래된 재개발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구조는 지하 1층, 2층, 그리고 옥탑 구조로 총 4개 층이 되겠는데요. 원룸 1세대, 그다음에 투룸 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5억 8천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가 지금 3억 9천5백만 원 임차 중인 매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실투자 금액은 1억 8천5백만 원이 소요되는 매물 되겠고요.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이 위치한 용산 지역은 도심과 그다음에 여의도 그리고 영등포권까지 총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3도심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느 지역으로도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사통팔달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 지금 위치가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역 2개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호선이 숙대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서울역이 있는데요. 서울역은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까지의 4개의 지하철역과 GTX와 KTX의 고속철도까지 총 6개 노선이 지나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 매물 위치 현재 이쪽으로 확인하고 계시고요. 본 매물 주변으로 마포, 그다음에 여의도, 용산, 도심까지 직장이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위치한 위치 되겠고요. 그만큼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있는 지역이면서 연대, 이대, 숙명여대, 동국대 등 대학생 임차 수요까지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용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숲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본 매물지 밑으로 효창공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우측으로는 남산,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용산민족공원까지 용산민족공원이 완성된다라고 한다면 도심 한가운데 큰 공원 프리미엄을 이용하실 수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산민족공원이 완성된다면 주변 집가와 함께 매매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특징 보시겠는데요. 본 매물은 1994년 12월에 준공을 완료한 위치가 되겠고요.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가 5월 18일 이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층에서부터 2층, 그다음에 옥탑이 별도로 있고요. 용산 지역은 길이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강하고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후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2층하고 옥탑은 올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은 풀옵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호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는 전체가 다 개발지라고 해도 될 만큼 개발 사업이 많은 지역인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큰 그 개발 호재는 용산민족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민족공원이 조성됨으로써 발생하는 유동인구와 유입인구로 인해서 용산구 전체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큼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그 개발 호재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지가 위치가 한 요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주민 설명회까지 지금 완료했기 때문에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향후 35층 이상의 복합업무지동 2개 동과 컨벤션 센터 그리고 호텔 등 주거와 관광 그리고 혼합된 개발지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서울역 북부역세권이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본 매물지 주변은 제일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 호재로는 숙명여대 여기서부터 숙명여대까지 지구 단위 계획인데요. 총 3구간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구간인 그 새로운 장소 살리기, 2구간인 지역 맞춤형 주거지 개선, 3구간인 가로 활성화로 서울시에서는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통해서 교육과 문화, 주거가 혼합된 소통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용산구 청파동 매물의 마지막 그 개발 호재인데요. 아까 제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 18일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심에 맞게 특성에 맞게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일단 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5억 8천만 원 되겠고요. 현재 임차 중인 매물이 되겠는데요. 지하에서부터 1층, 2층 그리고 옥탑까지 전체 다 그 전세로 들어가 있어서 임차 중인 3억 9,500만 원으로 임차 중인 매물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출 없이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 되겠고요. 대출 없이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1억 8,500만 원이 소요되는 매물이 되겠고요. 제가 월세 시세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월세로 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증금 8천만 원에 월 190만 원이 책정되고요. 월세로 전환하면 대출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활용하셔서 대출을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라고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매물 되겠습니다. 예, 매물 강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산 지역에서 이만큼 대지 지분, 넓은 지분으로 평당가가 저렴한 매물이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넓은 대지 지분에서 평당가가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무수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매매 가격과 지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매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숲세권 말씀드렸습니다. 남산이라든지 효창공원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용산민족공원 등 숲세권으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그런 주거 입지여건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물 강점과 함께 이제 투자 시 유의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 매물이 위치한 용산구 청파동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적인 계획도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익형 부동산 되겠습니다. 차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개발 후의 미래, 개발 호재, 입지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에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용산구 매물까지 2개 매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용산구 특징 보시면서 매물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가치 높은 수익형 부동산까지 모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투자자나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무료 상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이사님, 세미나 소식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1대1로 무료 상담하는 무료 상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나 매수를 하실 거나 매수를 하실 때 궁금증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했던 부동산 관한 세금 그리고 매물에 대한 궁금증도 전화 주신다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이창호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동산연구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023-772-0183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